네, 안녕하세요. 교육정보부장 정홍렬입니다. 지금부터 AI 교육 선도학교 그 성과 발표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결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출장 때문에 학교 성과 나눔에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급적 영상으로라도 선생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올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선정 최우수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 내에서 선도 학교를 운영한 학교가 초중고 모두 90개였는데요. 그중에 최우수교가 10개였어요. 그중에 중학교가 단 2개였는데 우리 학교가 그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의 노력,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교장, 교감생을 비롯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또 협력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AI 융합교육 선도학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의 선도학교 주제는 모두를 위한 AI 융합 선도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선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것이 뭐 특정 교사나 특정 학생 또는 특정 교과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아 선도학교를 하니까 참 좋다. AI 교육을 하니까 참 좋다. 아 융합 교육을 하니까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든 적든 이렇게 갖게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모두를 위한 AI 융합 교육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교내 또는 관내 또는 관외 또는 뭐 전국적으로 이것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주요 목표 및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학교의 부장님들을 중심으로 참여 교원을 구성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윤아 부장님, 장혜정 부장님, 김현정 부장님, 박동욱 부장님, 그리고 이태구 부장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선도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전 학교의 인프라는 컴퓨터실 이거 하나였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운영했는지 지금부터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 가지 측면에 어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공간 혁신, 그리고 교육 혁신, 특색 활동,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학교처럼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전체 90개 중에 약 한 40%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 전체가 3,600만 원이고 그중에 3천만 원이 실구축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구축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IT실과 드림실 두 개의 실로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이동형 책상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3면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충전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 또 드림실에도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학교에는 큰 공간이 현재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교실 한 칸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 칸으로 활동을 구성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진로부장님과 상당히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진로실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교실 구 한사랑실이죠. 그 교실 2개를 1+1 으로 트윈형으로 구성하는 퓨처 랩실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2월 달에 이미 타 학교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이런 공간을 구축했던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의 사례를 탐색하고 직접 학교로 이렇게 내방을 요청드려서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이제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선도학교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작년 말에 미리 신청해 놨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25 학급 이상인 학교이기 때문에
규정상 컴퓨터실 2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실 이외에 또 하나의 컴퓨터실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어요, 선도학교랑 별개로. 그래서 그 예산까지 좀 합쳐서 이게 이제 한 4천만 원이 좀 넘는데 한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1+1 트윈형 퓨처랩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학습이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 공간으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삼각형 형태로 생긴 이런 이동형 책걸상을 이제 해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뭐 2인 1모듬, 3인 1모듬, 4인 1모듬 또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뒤쪽을 보고 앉아 있거나 옆쪽을 보고 앉아 있을 때 화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3면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벽면을 화이트보드로 구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사실 저는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써도 예를 들면 낙서라도 가능하게 해서 사실 공간을 굉장히 좀 허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했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실과 인접한 진로실을 이제 드림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실 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조금 남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AI로 드림, 꿈을 잇다라는 의미에서 드림실, IT실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도 모르셨죠. 네. 이런 교육실 구축이 첫 번째 과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혁신 측면에서는 이제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융합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 교과 내에서 AI 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헷갈리실 텐데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에는 AI와 관련된 내용이 이런 개념이나 지식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별도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월 달에 만들어서 배포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보조 교재, 이것들을 이용해서 현재 정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어떤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가르쳤고요. 특히 이제 정보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예측하는 이런 활동들로 교과 내 AI 융합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교과 간 AI 융합 교육 과정 재구성일 텐데요. 이제 정보에서 이렇게 AI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올해 사실 1학년 교과서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학교에는 학교 교육 과정 연구부에서 이제 공유 드라이브에서 사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들을 보면서 '아 요즘 1 학년 사회 시간에 뭘 배우지? 체육, 수학, 과학 시간에 뭘 배우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것들을 융합해야겠다. 아 이렇게 융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 휴가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이런 거는 1 학년 사회 교과서에 보면 기후로 떠나는 여행 이런 중단원 정도의 단원이 있더라고요. 아 잘됐다. 그러면 기상청 기상재료 개방 포털에서 기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다양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로 떠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활동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체육 교과와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체육 교과에서 학생들이 이제 피트니스를 선택해서 배우는 학생들, 지금 런지를 배우는 이제 장면인데요. 뭐 런지, 피칭, 그리고 숄더 프레스, 덤벨 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교실에서는 잘 배우는데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하고 싶을 때 자세가 다 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생님을 AI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학습하게 하자. 이건 이제 정보 시간에 이미 배운 거를 체육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체육 중심의 AI 융합 수업이었는데요. 함께 해 주신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삼성전자 뉴스룸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조회수가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아주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교과와의 융합 수업으로는 암석의 분류를 했는데요. 그 암석 단원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이제 과학의 내용인데, 이것들을 과학에서 이미 배운 것을 오히려 정보 시간에 좀 융합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정보 시간에 AI를 배울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그런 암석의 특징들, 분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I 암석 분류기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YTN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또 전국적으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수업인데요. 이 수업 장면에서는 학생들이 사실 어떤 수업 장면이었나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면 1시간 내내 거의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 시간이지만 사실 학생들은 과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정보랑 과학이랑 융합 수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최근에 수학 시간에 정다각형, 정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한 내각의 크기 이런 것들을 배우던데, 그러면 그 배운 거를 이용해서 정보 시간에는 도형 마법사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정11각형을 그려보고 정2천각형을 그려보고, 왜냐면 손으로는 뭐 정3, 4, 5각형 이런 건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각형을 그린 적은 없죠. 물론 안 그려봐도 이게 원과 닮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진 못하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학 시간에 배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이런 공식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좀 다양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들이 공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곳에서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제주도의 기온과 강수량의 관계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이 정말 많이 팔릴까? 이런 활동들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냥 엑셀이잖아 싶지만 사실은 다 AI가 직접 분석을 해준 거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사람이 또 수정 보완해서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로 시각화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2019년 거를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2020년도 해봤어요. 뭘 한 거냐면 기온이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2019년과 2020년에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2020년에 판매량이 확 줄어들죠. 어떤 학생이 이 산출물의 제목을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마치 사회에서 성인들이 하고 있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결국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AI 융합 교육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방과후 활동,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또 자율 동아리, 뭐 캠프 이런 것 통해서 다양한 특색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과후 활동, 요건 이제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교과 집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동아리, 삼성 주니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라는 것이고, 이건 지금 이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지금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좀 우수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 삼성전자의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다음에 삼성 SDS의 브라이틱스 AI 데이터 과학 아카데미, 그다음에 삼성 주니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좋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적용하고 싶고, 적용했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지금 방과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최근에 팝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했었어요. 물론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거 가상 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특히 멀리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다른 변인이 뭘까?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 내가 멀리뛰기가 몇 센치, 몇 미터 정도 나올지를 예측하는 그런 AI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활용했다라는 점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교과에서 AI 융합 교육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에서는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저희 이제 체험 활동이든 아니면 교내 이제
대회든 이런 비버 챌린지 문항을 활용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걸 길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비버 챌린지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함께 개발하고 보급하는 무료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를 이용해서 정보 공부 상당히 잘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캠프를 여름방학 때도 했고 지난 겨울방학 때도 했고 작년 여름에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캠프 특히 이제 올해 했었던 이 선도학교 안에서 진행했던 이 캠프는 이 캠프만큼은 좀 '모두의 캠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담아서 일단 강사를 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능하신 이제 특목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뭐 마이스터고에 계신 선생님들을 좀 모셔서 여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뭐 특정 학년이 아니라 전체 학년에서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자녀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여기 보면 제 딸인데요. 7 살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윤아 부장님 딸이요. 8 살이요. 네,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고3 까지 많은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참여하는, 그리고 저희 딸과 이윤아 부장님 딸은 아주 절친이 됐다는 네,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겨울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도학교를 하니까 참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우리 학교도 이런 거 한다. 이런 느낌을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 캠프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도학교는 지역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공감, 소통, 나눔을 하고자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저희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스마트 AI 융합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교육, 그죠? 그리고 AI 융합 교육, 이 두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를 하고 또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부장님들이 대부분 좀 참여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서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 학년부와 또 조인을 해서 스마트 교육을 할 때는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 봤는데요. 내년에는 뭐 가능하다면 더 많은 분들, 좀 더 다양한 분들과 또 특히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좀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로 운영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학교 또는 다른 뭐 선생님 또는 뭐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이제 뭐 정재승 교수님이죠.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서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난 11월 월이었죠. 네. 이제 교내에서 성과 발표를 하는, 그리고 이제 수업 공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카운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30 명의 교내외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19년 차 교사인데 공개 수업에 30 명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는 더 힘을 얻고 '아,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아마 지금 한 30-40 개의 글들이 올라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내용들 홈페이지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그런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고요. 그것들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결국 미래 사회에 영향을 함양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융합 교육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 또 학부모에게는 '아, 우리 학교도 이런 걸 하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 AI 교육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AI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그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를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다양하게 공유를 하면서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AI 교육, AI 융합 교육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 11월 24 일이었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어요. 예,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교과에서 이 정보 교과에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AI의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융합하는 수업이 권장됩니다. 아마 교과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것들,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에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우리 학교는 최우수 학교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올해 많은 강연을 했는데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가장 재밌게 보실 만한 강연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링크를 다 올려 놨으니까요. 그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그 메뉴에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같이 촬영했던 영상들이 올해 게시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게시가 됐는데 왜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고민의 방향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10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너리 노테이션, 이진법이란 뜻이거든요.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0종류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잖아요.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요. 여기 있는 10이 10진수 10이 아니라 이진수 10으로 읽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렌즈. 그 디지털 렌즈가 있어야만 읽히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이 내년에 더 많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